안녕하세요. 아트그라운드 치료사 원정입니다. 제가 사람과 사람의 첫 관계에는 부모와 맺는 관계가 첫 번째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의 패턴을 다른 사람과도 계속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요, 내담자들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퍼즐의 조각은 어린 시절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거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모를 빼놓고는 사실 이야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친구, 또 연인,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의 퍼즐 조각은 사실상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 시절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게 제대로 잘 아물고 치료가 되어서 성장했는지, 내 안에 그 미숙한 내가 잘 크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얼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까지의 그 수준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어요. 이 부모의 패턴은요,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있더라도 자녀가 좀 떨어져 있는 마음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죠.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겉표면에 드러나는 것들을 다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상처받은 감정을 느꼈다든지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좀 인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또 울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어색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패턴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아이가 좀 외롭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굉장히 자기 연민이 강해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온 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돌보고 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자녀가 자기에게 존중하고 충성해 줄 걸 바라고요. 그 감정을 자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자녀와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감정만 호소합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잖아. 내가 미치겠잖아.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전체적인 조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나예요. 내 감정, 내 상처, 너 때문에 내가 피곤함, 스트레스 받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상대는 어떠냐면 되게 미안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하거든요.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 때문에 부모가 되게 힘들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사실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죠. 그게 이제 미숙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떠냐면 엄마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원하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엄마를 막 이해하려고 해요. 아, 내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상한 관계가 설정이 돼요. 끊임없이 관계를 요구하는 쪽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려고 화해 신청을 한다거나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철이 빨리 들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린아이가 계속 존재를 하죠. 몸만 쑥 커버리고. 아시겠죠? 이 부모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자녀가 무력감을 느끼면 희한하게 또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자녀를 무력감을 느끼게끔 통제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이게 돼야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나와 내 자녀와의 경계가 건강하게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자녀로서 그냥 자율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 자율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통제적이고 권위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모와 성장한 아이들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나타나잖아요. 막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말 잘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요. 말이 없어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이게 뭐냐면요. 정서적인 전염이라고 하는데요. 비언어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나 화났다. 기분 나쁘다.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나 말 걸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되게 커요. 끊임없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상대를 결국 지치고 화나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동일시되게 만들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끔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인 융합이라고 하고 가족치료에서는 이걸 밀착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죠. 내가 이런 게 좀 힘들었어. 이런 소통이 아니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났고 이랬는데 너가 감이 나가? 내가 이렇게 몸이 좀 아프다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친구랑 약속을 잡아서 나갈 수가 있어? 정말 미성숙한 태도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떨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 어떤 사람과 대상에게 나오는데 자녀는 그러기에 너무나 쉬운 대상이고 좋은 대상이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나의 모든 거를 어쩌면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와 요청을 막 하죠. 그럼 아이들은 무력해져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 미성숙한 관계는요.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다 미성숙하거든요. 미성숙함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거기서부터 아주 요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잘 버티셨다. 잘 견디셨다. 잘 해내셨다. 정말 애쓰셨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어떤 주제가 떴을 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중에는 이제 미성숙한 부모를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좀 있구나. 부모가 좀 미성숙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을 접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내가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네.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분들 훌륭하신 거죠. 인식하고 인정한다라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 노트 같은 거를 하나 준비를 해보셔서요. 어떤 사이즈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록을 남겨보세요. 어떤 기록이냐면요. 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 우리 부모는 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낙서도 좋고요. 일기도 좋고요. 짧은 글도 좋고 한 줄, 두 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다 싫다 그러면 우리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는 미술치료,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좋고 그것도 미술치료예요. 색으로 내 감정을 나 분노했어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화가 나는 표현을 해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림으로 남기셨다면 그 그림에 아주 짧은 나만의 제목을 남겨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다 싫으시면 내 이름 석자 하나 써보시고 나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 한번 건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에 대한 흔적을 남겨보시고 그 기록과 발견과 이런 것들이 아주 변화의 의미 있게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내가 이 부모로 받은 상처에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패턴이 나의 관계 패턴에도 지금 나타날 텐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모두 좋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소통을 좀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